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실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들 어떠셨나요? 함께 공부하고 매매하고 있는 이 급등주 공부방에서는 오늘도 좋은 결과가 좀 나와줬는데 제가 원래는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급등주방 그리고 소통방 요거를 하나로 이제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뭐 더 얘기할 거 없이 바로 오늘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멘트들이랑 제 생각들을 같이 업로드를 할 거고 계속해서 장중에도 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장 마감 이후에 제가 하루를 정리할 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은 프리장에서 만들어주는 이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리장을 활용하는 매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장에서 나오는 움직임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고 매매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오늘 추천주로는 IT센 글로벌이 나왔었죠. 그래서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머리 위에 있는 61선을 뚫어 올려줬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요. 그리고 그 전에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전에를 봤더니 준비해왔던 구간이 보이네요. 그렇죠?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얘가 이대로 뭐 무너져 버린다면 거래량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흐름으로 보면 될 텐데 이 전날, 그러니까 오늘의 전날이죠. 지난 금요일 날 캔들을 확인해 보면 많은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요. 얘가 프리장에 아침에 가격대를 살짝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오늘 배워가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보세요. 얘가 오늘 아침에 돈을 이렇게 썼죠. 근데 금요일 날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금요일 날 흐름은 일단 얘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아침에 전날에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이날이 양봉 나온 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얘가 아침에 거래를 발생시켜요. 보통 사람들이 장대 양봉 나오면 그 다음날에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딱 가둬버리죠. 가둔 다음에 어떻게 밀어요?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분당 35억, 25억, 19억 이렇게 3분 동안 수십억을 밀어버려요. 던져버려요. 여기에 많이 따라 들어왔겠죠? 특히 이런 가격대. 그런 사람들은 털려나가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막판까지 봤더니 얘가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이동평균선을 돌려내면서 말아 올려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서 핵심은 얘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진행이 됐다면 세력들이 매도를 여기서 진행을 했다면 그냥 흘러내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흘러내려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방향을 돌려내는 것이 돈을 쓰는 행위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끝날 수가 없다. 이대로 한 차례 상승을 더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거는 모르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나왔던 요 흐름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돈을 밀어 넣었잖아요. 막 1분에 45억씩 35억씩 누군가가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흐름을 살려가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대를 보시면 9시 1분에 보이시죠? 9시 1분에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9시 1분 요때죠? 요때예요. 여기 아래 꼬리에서 공략을 하기 아주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IT센 글로벌. 일단 이 단기적인 접근은 목표가를 10% 정도 잡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분할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24%가량 수익권이 나와준 아주 좋은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LNF에서도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 볼 수 있었는데 LNF도 보면요. 일봉을 먼저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수렴입니다. 62평을 소화하고 수렴의 형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종목도 프리장에 돈이 들어와서 흐름을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프리장이 무너졌어요. 근데 9시 캔들이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요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9시 1분에 LNF를 그러니까 제가 프리장에 돈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프리장에서 이미 액션이 나왔었고 그래서 얘는 빠르게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추천가 대비 10%가 좀 덜 갔는데 그 낮은 가격을 제가 공략을 하라고 하거든요. 위로 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현재가 이하에서 딱 10%가량 맞춰졌을 거예요. 여기 아래 꼬리를 잘 잡았다면. 그래서 빠르게 이제 조금 정리가 됐던 종목인데 어쨌든 수익을 잘 챙겼던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죠. 옆으로 가는 동안에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서 모아다가 위에다 팔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노려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LNF 오전장에 매매가 잘 됐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기 목표가를 터치했고, 그 다음에 IT생 글로벌 역시 수익이 잘 났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오전장을 보다가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빠르게 종목부터 올려드렸고,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뉴스는 한미약품의 뉴스였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냥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거 있죠. 개인들이 따라 살 때는 우리가 같이 매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미 약품을 매매한 게 아니라 한미 사이언스를 본 거예요. 우리 배웠던 이 짝짓기 매매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제가 올려드린 게 11시 23분인데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1시 23분에 이런 흐름이었어요. 요 자리였죠.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래서 매수 이후에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대략 고점, 단기 고점까지는 16% 정도의 자리였고, 그 안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분할로 매도할 수 있는 자리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종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통합을 하고 나서부터는 종목 수에는 제한을 좀 안 두려고 해요. 뭐 하나가 될 수 있고 2개, 3개, 4개,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시장에서 늘 생각해야 하는 건 남들이 다 쫓아가 들어가는 좋아 보이는 자리는 보통 수익을 주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크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두 방향 다 열려있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확률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확률. 그래서 5대5 싸움은 우리가 피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해놨으니까 구독자분들 그리고 참여해 계신 분들 혹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을 신청해서 잘 배우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드래그랑 스크롤 이런 거 다 되는 거 확인되시죠? 오늘 날짜도 여기 보이실 겁니다. 위에 8월 24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합방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소통방이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공부할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고정 댓글에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놨어요. 구독자 이벤트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100% 무료 급등주방 참여 신청되어 있는 무료 혜택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래에 보이는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참여가 끝납니다. 뭐 간단하게 참여 신청은 완료되는 거고, 막 인원을 하루에 200~300명씩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인원을 좀 제한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놓으시고 나머지 영상을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급등주 3종목을 함께 볼 거니까요.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바로 이번 주에도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을 앞두고 있는 준비된 3종목을 볼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상한가 매매 기법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상한가를 어떤 종목이 갔다 그러면 모든 종목을 다음에 매매하는 게 아니죠. 자,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자, 얘가 상한가를 오늘 갔고요. 그 과거의 흐름들을 보니까 어때요? 쭉 올려서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면서 추가적인 매집을 하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딱 갔어요. 뒤를 봤더니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라왔구나. 근데 오늘 얘가 상한가를 만드는 동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근데 거래량을 딱 봐도 어때요? 되게 적죠? 그리고 얘가 상한가를 어떻게 만들었나를 보자고요. 자, 보세요. 얘는 뭐 개인들이 따라 탈 수도 없게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따라 타는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또 털어내고 다시 물량을 추가적으로 흡수해서 상한가에 잠궜단 말이에요. 매도가 세력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고 앞에는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될 수 있었던 흐름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앞에는 매물대도 있죠. 여기서 끌고 왔던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었나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어때요? 없지요? 팔만한 구간이. 무너질 때만 거래가 좀 나오고 상한가를 터트릴 때나 거래가 좀 나오고 뭐 이런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못 사죠. 무서워서. 그리고 나서 지들이 다시 상을 잠궈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나온 이 상한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목표가로 가는 상한가라는 거예요. 즉 매도가 진행된 상한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은 올려서 제가 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팔 시간이 없었다. 그 말은 지들이 상을 잠궈 놓고 그 위에다가 팔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상한가 매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상한가 간 날을 보세요, 여러분들. 상한가 딱 나왔어요. 봤더니 앞에는 매물대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서 준비해왔던 구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상한가는 뭐예요? 목표가로 가기 위한 상한가죠. 그래서 다음 날의 거래량을 보세요. 다음 날 정리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는 어때요? 뭔가 매집을 했다라고 볼 만한 구간이 없죠. 그럼 얘네들은 끼케야 이 정도만 매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동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매집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다음날 살짝만 거래 터지고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추가적인 뭐 거래량이 발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 매집을 여기서 했을지 이거 떨어지는 걸 다 받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어때요? 여기는 아무리 못해도 이 구간 자체가 매집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떨어지던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 세웠고 그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건 여기 안에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준비 구간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어때요? 올려서 팔아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파동을 만들죠.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그리고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전부터 준비하는 구간이 명확한 거예요. 매집 파동이 명확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매물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후에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거래량도 안 나왔기 때문에요. 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요거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내일 바로 사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공부방에서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할 거니까요. 어디서 타점 잡아야 되는지 모른다, 공부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 신청을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자리까지 주가를 끌어다 올려놨어요. 최근에 이 해운 관련주들에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펜오션,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에도 제가 추천을 드려서 했던 종목이죠. 근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요 라인에 아직도 있고요. 그 매물대를 한번 건드려주고 눌러서 추가 매집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매물대를 건드려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가 매집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래가 안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할 때는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모아왔던 물량들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 구간에서도 보세요. 평소보다 쭉 끌어올려요.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끌어올리니까 여기서는 물량이 나간 게 아니죠. 아무리 올라갔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이게 나오는 이상 매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충분히 매도가 됐을 수 있거든. 그렇죠? 우리 전에 하나마이크론이었나요? 제가 이걸 밑에서 우리 이거 소통방에서 같이 스윙으로 잡아가던 종목이었는데 얘가 거래량 없이 올렸어요.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근데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안 나와요. 그 중간에 우리가 좀 털렸어요.
이쯤에서 이제 원래 거래 터져야 매도 관점인데 털렸습니다. 결국에 어땠어요? 결국에 거래가 이 위에서 나옵니다. 요걸 기다렸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충분한 수익 구간이라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원칙대로라면 거래량이 발생되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제가 디테일하게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펜오션을 마저 이어서 보면요. 이 구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력들이 매도한 자리겠죠. 세력들이 다 이탈을 했으면서 물량이 다 정리가 됐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무너지면 돼요. 더 이상 이 종목을 관리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얘가 만든 흐름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건드려주고요. 그리고 또 뺐다가 여기서 패턴 나오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다시 매물대까지 주가를 꾸역꾸역 올려다 놨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얘가 내일부터 바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앞에 매물을 한번 건드리고 뺐다가 움직일 수 있는 거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얘가 만약에 내일부터 움직인다고 하면 내일부터 매매 시작을 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눌러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스윙 타점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은 끝이 났으니까 여기서 다음 날부터 바로 매매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눌러주는 자리가 나온다면 스윙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 통합한 이 공부방에서는 스윙 종목을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보내드리면서 스윙 계좌를 분산 투자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번 소통방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스윙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교육을 하기보다는 계속 개념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고 가끔 나오는 종목들만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분산을 해가면서 스윙 매매도 같이 겸할 거니까요. 스윙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펜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뭐 이대로 만들어 놓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정리하는 구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만났을 때 계좌를 크게 불려갈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짜리 매매가 아닙니다. 이 구간 자체가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물량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펜오션을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화신전공이에요. 이 종목은 상한가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어때요? 거래량 부족하고 준비한 구간 명확하죠. 우리 아까 봤던 셀리드랑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물론 좀 다른 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이날 8월 19일 날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나 봤더니 얘도 매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 9시 39분에 40분 만에 상 닫고 잠궈버립니다. 얘도 뭐냐면 목표가로 가는 상한가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구간을 보면 길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죠. 여러분 이거 인위적인 거 아시죠? 길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어땠어요? 눌러버립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개인들이 많이 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매물대가 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매물대의 이 존재 유무가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주 얘기를 해요. 소통방에서는. 왜냐하면 소통방은 이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실전 감각이에요. 이 실전 감각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그래야지 늘 수 있는 건데 그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실전 감각을 위주로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 결국에 셀리드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예요. 자 보세요. 얘가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얘가 이 다음 날에 상승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이 안에서 당일 단타만 해야 돼요. 그렇죠? 빠르게 이제 정리하러 올라온 거니까 당일 단타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자 얘가 눌러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왜 이러지? 내가 잘못 봤나? 이게 아니고요. 낮은 가격을 주네. 그러면 우리가 비중도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익 구간도 커지겠죠. 왜냐? 이런 자리들을 개인들은 싫어하고 그리고 모르는 자리예요. 그 말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얘가 이 다음 날에 막 갭 띄우고 막 올라갔다면 이 자리는 뭐예요? 개인들도 좋아하는 자리이면서 다 아는 자리죠.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다음날 조건값이 맞아 떨어지면 이 다음날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비중에 대해서도 눌렀다가 나오는 자리랑 다음날 바로 가는 자리랑 비중 자체가 달라요. 비중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만큼
확신의 크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털리면 많이 털릴수록 비중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거거든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퓨어해졌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털려나갔고 개인들이 많이 꼬여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상따를 했던지 아니면 다음날 갭 상승한 날에 갭이 이거밖에 안 떴네 하면서 2%밖에 안 떴으니까요. 따라 들어갔다든지 이런 개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버텨요? 여기서 마이너스 17%를 원웨이로 빼버리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어때요? 또 빼요.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여러분들? 버텨도 이상한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20%를 원웨이로 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어요? 개인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자리잖아요. 물론 이대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우리가 다른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서 공략을 해서 비중을 늘릴 것이며 어디까지를 목표가로 잡고 볼 것인지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을 공부가 어설프게 된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팔았나? 나는 못 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팔았나? 그리고 끝났나? 이렇게 하고 얘를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목표가로 가는 상한가는 맞습니다. 얘가. 근데 그 다음 날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틀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가 매매라는 게 다음 날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돌아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여기서도 보세요. 떨어지는 거 받아가지고 상한가 갔는데 어때요? 몇 달을 돌아가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버튼을 누를 때 클릭을 할 때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 당장 사면 안 돼요? 이평선 이격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기 이평선 이격도만 해도 이 정도예요. 50, 20 이격도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역배열이죠. 정배열 만들어서 매물 소화하고 그리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렴 정배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뭐 제가 더 자세히 유튜브에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통방에서는 공부방에서는 매일 하는 얘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전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번 주까지의 결과가 어땠을지 몰라도 이번 주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세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통합을 시켜놨으니까요. 기존에 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같이 수익도 내고 즐거운 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 만큼 반드시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입장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